대학에서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대학이 아니더라도 철학은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전공이 사회철학입니다. 네. 우리 학문 분류로는 정치 사회철학인데 이게 생활상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리고 또 그 대안을 실질적으로 찾아나가는 그런 철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철학은 쉽고 재밌고 생활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학에 대한 그 선입견 그거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 사회철학이. 여기 지금 싸귀님이 선생님 멋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골골 10년님은 김원열님 형님과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열님 형님과 친구입니다가 무슨 말입니까? 제 형이 김정렬이라고 한국 화가거든요. 네. 한국화. 예. 아마 워낙 친구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어떻게 알게 되신 모양이네요. 네. 얼굴을 뵈야 제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교수님 있군요. 이번 요즘 인권위원회가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죠. 한양 사이버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도 아마 한양 사이버대 같은 학장이었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 차례 봤죠. 제가 거기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원래 인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권이 거기에 이렇게 가서 학교를 그만두고 원래 겸직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이상하다. 인권하고 상관없는 분이 인권위원장이 되는 게 이게 뭘까? 근데 최근에 사태를 보니까 인권위가 엉망진창이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분이 보면은 그러니까 학문적인 작업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보직 생활을 오래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사학에서는 재단하고 연결이 안 되면 보직 생활을 한 20년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학장이다 이런 총장이다 이런 교무처장을 오래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인권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퇴하고 이랬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고민을 하고 또 사퇴를 결심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형태일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 보면서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인권이라는 게 지금 촛불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어요.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을 비롯해가지고 치명적인 그런 인권 유린도 많고 민간인 사찰 이런 거를 인권위가 제대로 보호를 하고 또 정부에게 당당히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보면은 여러 가지 자질의 한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싱크TV 범민주 진보 방송 싱크TV의 개국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이 지금 1월 18일 저녁 7시에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가 자막으로 후원의 밤의 공식 후원 계좌가 이렇게 쭉 나가고 있네요. 우리은행 100-2-5082-508-338 이상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 이런 좋은 방송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려고 하면 이런 방송이 커야 됩니다. 크려고 하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도 직접 본인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 싱크TV가 좀 더 무럭무럭 자라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골 10년님은 우리 김원열님 만난 적이 있다고 하네요. 5년 전쯤에. 아마 아시는 분 아주 좋으신 분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앞에 인권위 문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랬는데 촛불 투쟁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거리의 철학자
광장의 철학자가 됐던 것도 결국은 촛불투쟁 때 워낙 열성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거리 강연도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렇게 비춰지고 또 아주 본격적인 실천 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도 아마 또 촛불 투쟁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촛불이 이제 보통 우리 사회에서 2008년 촛불이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촛불 투쟁 속에서 또는 촛불 집회나 뭐 이런 속에서 거리 강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런데 촛불은 2008년 촛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연원이 굉장히 길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촛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미 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제가 사무총장을 할 때죠. 저 2006년, 2007년 네, 그때도 촛불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촛불이 있었고 그 촛불보다는 또 그 학생 때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점은 2008년 같은 경우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진 거죠. 네. 이전에는 그냥 운동하는 사람만 운동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5월 1일 날 제가 저 메이데이 노동자 날에 그 행진도 다 하고 그랬어요, 거리. 제가 네. 저 노동자니까. 그런데 5월 2일 날 청계 광장에 딱 가보니까 이건 새롭더라고요. 네. 일단 그 청소년들, 특히 그 촛불 소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새로운 느낌 들고, 또 거기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게 이전에 그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랬던 거하고는 또 새로운 감각으로 와닿고, 이게 사회 변화하고 연관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거의 그 매일 나가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때 그 촛불 항쟁 이번 세월이 광우병 촛불 항쟁 때 강연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기도 하고 또는 제가 그때 학술단체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일을 네.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데 또 소규모로 해도 그러니까 5월달이라 그래도 그때는 소규모가 계속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네. 그랬을 때도 이제 시간 내면 시간이 되는 대로 짬짬이 하여튼 나갔죠. 나가서 그런 데서 이제 강연을 그게 뭐 오히려 돈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 돈 받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돈 내고 시간 내고 이렇게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거리에서 즉석에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러셨구나. 여기 그 싸기님이 본인의 서명을 얘기하셨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임현숙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알죠. 예. 제 시민강자 제자기도 하고, 동생거리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반가워요. 예, 교수님. 오늘 2부 초대 손님으로 김한열 한양사이버대 교수님, 그 다음에 전 학술단체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이렇게 맡고 계신데요.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평소에 엄청나게 이제 실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그런 직함도 맡고 계시고, 항상 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촛불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나요, 선생님? 이렇게 좀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게? 예, 제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자꾸 과거서부터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겠지만, 요약을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여튼 제가 네루의 세계사 편력을 보고 뭐 그러면서 이게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움직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때는 이제 문제의식만 가졌었는데 이후에 제가 보니까 철학의 핵심은 사회 철학의 핵심은 이 실천 철학인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생각도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실천 속에서 그 제대로 된 철학이 우리 사회 모순을 그 정확히 직시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런 점에서 그 실천을 삶의 중심에 놓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의무감이나 사명감만으로는 참 힘들어요. 네. 사람이 지치기도 쉽고. 예. 근데 그 자체가 실천 행위 자체가 즐거우면 네. 이거는 지속성이 상당히 있죠. 게다가 또 제가 우량아로 태어나서 예, 그 체력이 좀 뒷받침되는 면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아주 이 의지와 체력과 뭐 열정으로 그냥 아주 우리 김원열 교수님이 정말 그 실천적인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아주 열심히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또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의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따따따 하시고 유니진보.kr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카페는 cafe.daum.net/유니진보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트위터는 @ 유니진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시건 간에 들어가셔서 진보 대통합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서명이 저희가 진보 대통합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든든한 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2월 28일 날 이렇게 서명하시는 많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1만인 광고를 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저희가 전면 광고를 실으면서 1만인의 이름을 다 공개하고 이분들이 진보 대통합에 이렇게 나섰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정당과 시민사회의 진영에게 진보 대통합을 촉구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망국의 한님도 지금 카페에 서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이 홈페이지 따따따유니진보.kr이나 cafe.daum.net/유니진보나 트위터 @ 유니진보로 들어가셔서 꼭 다시 한번 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우리 그 교수님 조금 철학적인 질문 하나 철학 전공을 하시니까 이제 하고 싶은데요. 그 사회 참여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리영희 선생님 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이 땅의 그 사회 참여의 어떤 효시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가장 그 실천적인 지식인의 어떤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분이시기도 한데 지식인의 사회 참여라는 게 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 이영희 선생님은 이제 몇 차례 뵙고 몸이 좀 안 좋으실 때 뵙고 또 이야기도 이렇게 나눠보고 그랬었죠. 그 7, 80년대 이영희 선생님은 그 실천적인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참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사실 사회 참여라는 게 그 기존의 지식인들 같은 경우 많은 경우 물론 이제 그 노동자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노동자입니다. 예. 이 사회 속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와 거리를 둠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이 많기 때문에 지식인들, 교수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지식인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히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흔히 그 지식인으로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사회 전반적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러니까 지식의 측면이건 경제적이건 그런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가방끈이 굉장히 길죠. 네. 가방끈이. 근데 문제는 긴 가방끈을 우리 사회의 다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애환을 풀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데 사용하기보다는 많은 경우는 그 사적인 이익으로 예. 그래서 이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이제 때가 되면 권력에 뭐 입각을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그동안에 이제 지식인 중에서 교수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라든가 민교협의라 그러죠. 또 교수노조나 뭐 학술단체협의회 이런 분들이 전체 교수로 볼 때는 아주 극소수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그 지식인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참여가 없는 지식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자신이 받은 거를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지식도 예컨대 이러잖아요. 대학교 때 뭐 노트가 강의 노트가 막 20-30년씩 똑같이 그 하는 이거는 일단 학자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지식인의 역할의 핵심이 뭐냐면요. 기존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그 지배 권력이 지닌 문제점을 명확히 비판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사회 참여고요. 그것이 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강의로 강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거리와 광장에서 직접 만나서 그 함께 그 사회 참여를 다른 분들과 함께 그 해나가는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네. 일반인으로부터 오히려 많이 배워야 돼요 지식인들이. 네, 예. 오늘 아주 우리 김원열 교수님이 뭐 정말 그 좋은 답변을 하셨어요. 지식인이 자신의 어떤 그 지식과 또는 그 학식을 그 쌓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받았던 혜택, 도움 이런 것들을 이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지식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현장과 결합될 때 더 힘이 있어지고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단 말이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또는 민족해방투쟁을 할 때 지식인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투쟁에 참여하고 현실에 직접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체 게바라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의사였죠, 의사. 체 게바라가. 이 의사인 체 게바라가 남미 대륙을 한번 쭉 여행을 하고 나서 이 남미 대륙의 피폐함, 식민지의 어떤 이 잔해, 이걸 보고 정말 분노하면서 지식인이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밀림으로 들어가서 이 정말 남미의 민중들을 계몽을 하고 직접 총을 들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정말 그 전사해 간 그런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어떤 그 실천적인 지식인의 어떤 표본 같은 사람이 개발한데 우리 김원열 교수님 김바라처럼 앞으로 김바라. 저 라틴 아메리카하고는 뭐 이제 그 사회적 조건이 다르겠지만 네, 예. 그 이런 거죠. 사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기존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것이 사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게다가 또 실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제일 바람직한 건 사실은 평범한 노동자가 그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네. 그 우리 사회 모순과 싸워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 지식인이 형성되고 그런 노동자 지식인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그럴 때 세상이 변화가 가능한 거죠. 한두 명의 지식인이 그 노동자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시대의 지식인이 돼서 왜 그 사람들이 글을 쓰고 삶에 묻어나는 공장에서의 그 고뇌, 고통 이런 걸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걸 사회적 문제와 연관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글을 쓰고 또 그런 지식인으로서 당당히 우리 사회에 인정받는 네. 다시 말해서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발언권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가방끈과 상관없이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깨우쳐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지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망국의 한님이 직접 카페에 서명을 하셨다고 지금 돼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인디 안드레님이 유니진보로 지금 이제 우리 그 트위터로 팔로우를 했다고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분들이 계속 지금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야당 통합을 거부했다. 그게 이제 한겨레 기사 중에 나와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앞에도 한 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손학규 대표가 한 발언을 아예 그냥 이렇게 직접 저희한테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일찍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100만 밀란에 정말 문성근 씨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서명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는 노동운동까지를 전부 묶어서 단일 야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점에 관해서 저희는 일찍이 의문을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러한 정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어떤 성격의 정당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에다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회의, 민주노총, 전국농민의 총연맹 이런 데들이 묶여서 진보 대통합 정당을 만들고 이 정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의 하나로서 선거 때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하고 선거연합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손학규 대표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기사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마 야당 통합 지금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주당을 우리가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이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러한 벽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진보 진영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데 힘을 쏟고 민주당하고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2012년에 선거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쉬운 방법입니다. 저희 그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우리 이런 일이 님이 올리셨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야당 통합을 거부하셨다. 이런 말씀을 올리셨고 앞에 또 몇몇 분이 그런 기사를 제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저 기사를 지금 쭉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 프로그레스 1님이 손학규 대표 범야권연대 소극적 이렇게 돼 있고요. 한겨레 신문에 여기 이제 URL이 좀 올라와 있구만요. 아마 들어가면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 민주당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또 인정을 해주지만 잘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따끔하게 비판도 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쭉 나오네요. 여기 이런 일이님이 지금 여기 쭉 오셨네요. 올리셨네요. 천막투쟁 빛 발에는 나홀로 리더십. 아마 손학규 대표의 지금 발언을 아마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교수님 진행을 하시죠. 예. 예, 뭐 쉬지 않아도 되겠지만 노래 좋은 노래면 괜찮죠. 예, 예.
예,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우선 그 마클 자본 23님이 대학생들이 요즘 그 취직의 압박이나 모임 방식의 변경, 뭐 예를 들면 그 소셜 네트워크로 모임을 하거나 또는 휴대폰을 주고받거나 모임을 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개인화되거나 또는 뭐 그냥 취직에 매몰돼 버리거나 이럴 소지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대학생들이 그런 그 정치 활동이나 또는 사회 활동에 그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그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 과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 문제 의식을 갖고서 상당히 그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뭐 민족적인 문제, 예. 뭐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썼었죠. 근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은 청년 실업 문제니 해서 대학생들이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이 기가 죽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열심히 해보는데 스펙을 웬만큼 쌓아도 이게 안 돼요. 네. 일자리 자체가 지금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마련을 못하니까 네. 오히려 줄어들었죠. 네. 실업률이 높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아주 죽을 맛인 거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내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인터넷 공간이든 실제 공간이든 자신의 그 문제를 일자리 문제다 뭐 이러면은 이 시민회의하고 함께 하면 됩니다. 왜냐면 시민회의 자체가 이 청년 문제, 청년 실업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개인이 스펙 쌓아서 좋은 일자리 얻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왜냐면 자기 고민 속에 빠지다 보면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로 광장으로 그것이 꼭 실공간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도 상당히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시민회의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하면 시민회의가 그걸 받아 안아가지고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자기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내놓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죠. 그러니까 청년 학생들의 이 정치 활동, 사회 활동을 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민회의 활동도 한번 해보시라. 네. 가입을 하셔서 직접 정책 제안도 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 공동 활동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런 또 좋은 제안을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인디 안드레님이 김원열님 예.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요. 어떻게 본인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제 소개요? 거리의 철학자고요. 촛불이에요. 그리고 저 인터넷상에서는 횃불인데, 제가 어둠을 밝히는 불을 참 좋아합니다. 제 이름에도 또 불이 있습니다. 예, 김원열이라는 이름에. 예, 그런 게 있고, 또, 뭐 소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직책이나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소개를 할 때, 제가 좀, 풍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술도 한잔하고, 또 노래도 하고, 또 시도 읽고, 이 대화하는 걸 아주 좋아하죠. 이 정도 소개를 하죠. 인디안 에드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우리 김원열 교수님 만나시면, 그 김원열 교수님이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아니요, 좋아하는 거죠. 같이 노래도 하고 막걸리 한잔 하시면 아주 또 재미난 분이시니까 기대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복지국가 진보 대통령을 위한 시민회의, 그렇죠. 약칭 시민회의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시민회의에 이렇게 함께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시민회의라는 게 올 초부터 쭉 준비가 된 거죠. 준비 과정을 거쳐서 8월 31일 날 발기인 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정식 창립을 12월 29일 수요일 날 하기로 돼 있죠. 그 참여하게 된 계기가 그 작년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 2010년대 운영위원을 그 이상현 선생님하고 함께 했었죠. 그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한 거는 하여튼 이 진보 세력이 우리 사회에 일정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시에 장기적으로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우리 사회의 발언권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겠다. 근데 해보니까 6.2 지방선거 때 성과가 있었어요. 일단 이명박 그 정권의 독주를 그래도 멈칫하게는 만들었죠. 2010 연대 활동하시면서. 예, 그랬죠. 그때 제가 정책연합위원회 일을 맡았고 그랬었는데 성과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그 진보 세력이 과연 그 작은 성과에 만족할 만큼 결과가 좋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 장애가 된 게 그 결정적으로는 그 민주당이었어요. 지방선거 때. 워낙 민주당이 그 기득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상호 인정을 하는 가운데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할 테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정말 문제 있다. 그 앞으로 우리 진보 세력이 그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그런 민주당 같은 경우를 철저히 비판해 가지고서 아예 그 진보 쪽으로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아예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으로 갈 사람은 가고 진보 쪽으로 올 사람은 오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시민회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 과연 진보 세력이 그렇게 탄압받고 학살당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젠 진보라 그러면은 진보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진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를 제대로 변화시키는데 그 진보대 통합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시민회의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시민회의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어떤 거죠? 예, 시민회의는 회원들 자체가 사실은 다 대표나 다름이 없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맡고 있는 거는 지금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공동운영위원장 일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위나 운영위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책위원회 일을 주로 맡아서 우리 사회의 모순 중에 예컨대 만인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어떤 거죠? 시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민중을 위한 시장.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왜 신자유는 워낙 국제적인 금융 독재라든가 이런 그렇죠. 시장 만능주의 또는 시장 맹신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소수를 위한 시장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다수를 위한 시장. 그러니까 노동자 민중을 위한 시장을 이제 어떻게 한번 만들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분단체제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남북에 남측과 북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단체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큰 흐름이고 거기에 수많은 노동이라든가 복지, 생태, 환경 그리고 또 평화 통일 문제나 인권 문제 그리고 더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대의제 속에 대의제가 지금 문제가 많죠. 국회의원 뽑아놓고 나니까 얼마나 지금 이 국민들이 답답합니까? 날치기 하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민중이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대의제 속에서나마 실현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고, 직책은 아무래도 그 시민정치 실천 활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기는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그러니까 정책위원회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문제까지도 그 정책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뭐 제도적 그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생활과 밀착돼 있으면서 절실한 문제, 이런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처럼 님이 또 아주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시민회의가 시민정치실천단의 그 서명전이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내일 그 민중대회가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꼭 내일 서울역 광장에 오시면 민중대회 참석도 하시고, 또 저희 진보 대통합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도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 그 진보적 대안을 이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시민회의에서 뭐 복지든 노동이든 뭐 또는 고용이든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9일 날 우리 창립 대회 때 좀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그 제시할 만한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초안도 나왔고요. 네. 그걸 가지고서 그 집행위나 운영위에서 논의도 했고, 예, 예. 또 그거를 좀 더 그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로, 예. 이번 일요일 날 또 모임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고 월요일 날 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정리를 하면 마련이 될 텐데요. 이게 진보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진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논리식으로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몰았죠. 근데 사실은 진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진보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과거의 진보로 과연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변화와 함께 지금 이곳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새로운 진보고, 이러한 새로운 진보를 어떤 대안으로서 제시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지금 이곳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거를 만약에 간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뜬구름 잡는 이론이 되는 거고, 마치 19세기, 20세기의 이론을 가지고 네. 지금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호응도 없고, 네. 일반 사람들에게. 그래서 간혹 진보를 추구하는 분들 중에 이론 과잉인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지식인들 중에.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자꾸 이쪽 얘기하거나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맨날 옛날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뿐만 아니라 뭐 막스왈, 무슨 왈, 그래가지고 이론적 의미는 굉장히 그 시대에 중요했지만 오늘날의 막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아주 최고의 모순과 직면하고 대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서의 막스가 아니라, 이론으로서의 막스가 아니라 지금 이 시도의 실천 속에서의 막스가 나와야 이론도 제대로 된 이론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뭐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 일본이 전공투 학생 운동이 아주 일본에서 아주 활발할 때 있었던 게 전국 공동
학생 청년 투쟁위원회가 전공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전공투 활동도 있었고 또 보면 소위 그 미일 안보 투쟁,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그 안보 조약을 이제 맺는 것 자체가 그 미국의 소위 그 재침략이다 일본에 대한. 이것 때문에 이제 미일 안보 조약 반대 투쟁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벌어졌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일본 학생 운동이나 일본 진보 운동이 죽으면서 사실은 그 강단 좌파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관념화되는 추세가 있었어요 일본에도. 그래서 뭐 일본 이 강단에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쓴 책이 뭔가 하면 세계혁명론이에요. 일본에서 세계혁명에 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전혀 뭐 이건 현실하고는 한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도 보면 사실은 한국도 일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강단에 매몰되어 있거나 너무 추상화되어 있거나 또는 너무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서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거나 또는 엉뚱하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무 다리를 뭐 이렇게 좀 긁어버리게 되는 이런 잘못된 우려를 범하는 교수님들 그런 우리 진보적인 그분들이 좀 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우리 김원열 교수님 같은 분들 본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결합하고 실천 속에 정말 검증받으면서 자신의 주장과 이론을 이렇게 좀 다듬어가면 그런 자다가 나무다리 긁는 우는 너무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아주 애가 타는 분이 계십니다. 금자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금자는요, 이제 아는 분은 아시고, 예, 그런데. 저는 압니다. 예, 제가 이름이 김원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김자가 쇠 금자고. 예. 예, 그래서 뭐 맨날 공자, 맹자, 순자, 뭐 묵자, 노자, 장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뭐 고전 강자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금자로 불립니다. 예. 금자, 그래서 금자. 예, 금자입니다. 예. 여기 인디 안드레 님도 예. 교수님 뭐 채팅창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예, 중간중간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금자가, 저는 금자가 뭐냐. 거의 우리 교수님이 그러면 뭐 공자 맹자 같은 바늘에 지금 계시는. 근데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만 금자를 쓴 게 아니라 이자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 윤자라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백자로 하셔도 되고. 저는 뭐 경영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자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이자. 예. 예. 뭐 옛날에도 중국에 보면 상당히 식성이 좋은 분도 계셨잖아요. 묵자라고. 예. 그래서 잘 먹자, 나눠 먹자. 근데 이제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묵자는 여러 사람하고 골고루 나누어 먹자. 예, 묵자. 이게 경상도 발음에 묵는다고. 경상도 발음이 먹자를 묵자라고 그래요. 네, 묵자.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묵자 분이 나누어 묵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누라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니까 잘 인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묵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노자는 뭔지 아세요? 노자. 예. 노자는 노자예요. 놀자. 네. 놀자. 그럼 장자는? 장자는 예. 장자는 자자 아닙니까? 나비의 꿈 있잖아요. 예, 호전몽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공부하다 이제 심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붙여보고. 노자는 뭐 앞에 젊어서란 말이 빠졌다고 들었는데. 젊어서 놀자. 예. 노세 젊어서 노세. 예, 소중한 시간 1님이 별풍선 10개 선물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들이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제 진보 대통합. 사실은 지금 그 진보 대통합 연석회의도 이제 곧 가동될 시점에 와 있고, 저희 시민회의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진보 대통합인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앞으로 진보 대통합이 좀 어떻습니까? 그 정당들, 또는 뭐 시민사회 진영, 또는 뭐 노동조합 다 포함을 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굉장히 밝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전의 그 역사적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기회가 있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낙천적이고 희망적으로 보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거죠. 네. 예컨대 지방선거 준비하고 그럴 때 잘 아시겠지만
그 4더하기5 선거연합하고 그럴 때 이게 대리라고 생각한 사람 처음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작년 네, 그 예. 하반기에. 그런데 시대적 분위기 또 그 이명박 정권이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하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네. 또 그걸 준비하신 분들이 헌신적으로 준비들을 많이 하셨죠. 뭐 이상현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실현을 했던 거죠. 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그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를 딛고 지금 준비 과정을 쭉 거치잖아요. 네. 사실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 그 끊임없는 난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 어떤 통합의 분위기, 다양한 진보 세력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거는 2012년을 앞두고 굉장히 소중한 계기로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굉장히 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이런 맥락에서 희망적으로 보는 거고 진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진보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구체적 증거도 있습니다. 예컨대 4더하기5 정책연합위원회 거기서 공동정책을 그 당마다 다 와서 야당들 네. 해서 그거를 해보니까 이 정책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책은 합의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앞으로 희망적인 것이 현실화될 수 있으려면 바로 진보의 새로운 주체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진보의 새로운 대안, 새로운 진보의 가치 이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사람이 일단 새로운 사람들이 진보 세력이 지역에서도 진보적인 분들 많거든요. 네. 예. 또 현장에서도 뭐 많고 일반 생활인으로서 정말 그 아주 상식적이고도 그 진보적인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표방을 잘 안 했었죠. 네. 그런 분들까지 새로운 진보적 주체로 그 결합이 되면 진보 대통합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우리가 표방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잘 설정했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뭐냐면은 한나라당 이건 명확히 비판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정책이든 뭐든 완전 상반돼요. 예. 거기 모호한 게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그게 혁신돼 가지고 진보 대통합에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선은 민주당의 문제, 특히나 그 지역 정당으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이게 지역주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머지 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당으로 얘기할 때 뭐 국민참여당이나 또는 뭐 창조한국당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외연들 그 생협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지역에 또 무슨 시민단체들 예. 이런 단체들이 하나로만 결집되면 그러면 2012년에 그 진보대 통합의 희망이 뭐냐? 얼마 안 남았어요. 2012년에 국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 10만 제대로 결합되면 그 난관을 넘어서서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진보 후보가 민주 후보와 뭐 선거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보대 통합이 선거연합 안 하고도 단일 후보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요. 최고죠.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공정한 어떤 경선을 거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야죠. 네,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정모 선생님이라고 대구 일부의 현직 논설위원으로 계시는 분도 대구 지역에서 실제 진보적인 칼럼도 쓰시고 직접 자신이 나서서 대구 지역의 진보 대통합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어제는 사실 거제에 갔다 왔어요. 거제가 저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거제에 가서 거제 개혁시민연대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뭔가 하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에다가 이제 민주당 일부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세력을 묶어서 지역의 어떤 연대 기구를 만들었죠. 그거 바람직하죠. 네, 그래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등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도의원, 시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1등 정치를 하자. 2등 정치가 아니라. 그게 그래야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한나라당에 맞서서 이제는 진보 정당의 그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전하고 맞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이제 그 진보 대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지면서 예. 거제 같은 이런 저 정말 남쪽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지역에서마저도 이런 그 진보 대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저 그런 모습을 보고 어제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우리가 노동운동 한참 87년 대추생을 할 때 이 거제에서 구로까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보니까 이제 거제에서 서울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이런 바람들이 저희가 22일 날은 또 제주에서 간담회를 갔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런 흐름들이 아마 진보 대통합으로 쫙 모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 실제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진보 대통합에 또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가 이전에는 진보 대통합 그거 될까? 그 올 초만 해도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는 진보 대통합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와요. 지역, 이곳저곳 지역도 그렇고, 네. 또 부문도 그렇고. 내일 제가 오전에 전남 나주를 가는데, 예. 그게 전국의 그 이제 촛불 뭐 활동가들이 이렇게 뭐 모여서, 이게 뭐냐면 진보 대통합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와달라고. 그래서 오전에 이제 가가지고, 한참을 또 그 함께 앞으로 그 진보 대통합을 나주에서 이루기 모임을 위해서 해요? 예, 그게 전국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나주로 집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광주는 많이 가봤는데 또 나주는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아주 좋은 진보 대통합을 위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주가 그 나주 시장이 네. 신정훈 씨라고 아세요? 네, 뭐 잘 아는 뭐 저 대학 후배기도 한데 예. 그 신정훈 씨가 사실은 그 농민회 나주 농민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나주에서 민주당이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주시장에 당선이 됐었어요. 그래- 그 의미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했죠. 했는데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되고 사실은 당시에 그 국민승리 20일 예. 때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여러 번 당선이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골수 쪽에서 이 신정훈 시장을 이제 어떤 식이든 간에 축출을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공작이 들어가서 무슨 뭐 선거 지역 소위 나주시 예산을 무슨 이렇게 좀 전용을 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그게 또 법정에서 무슨 받아들여졌어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 시장 지금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주시장이. 근데 신정훈이라고 대단히 뛰어난 친구고 아주 좋은 그 진보적인 시장이 있는데 제가 나주 그러니까 그런 딱 생각이 나네요. 예. 예. 교수님 이제 이렇게 참 그 복지국가와 진보 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이제 학계에서 민주화를 위한 그 교수협의 민교협이죠. 네, 그렇죠. 민교협. 그리고 교수노조. 또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 학술단체협의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예. 아직도 결혼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결혼 예. 아직 안 하셨어요? 아이고, 아는 사람은 알고, 또 모르는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직 품절남이 아니네요? 아직, 뜻을 함께 할 짝을, 예. 이렇게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갑자기 얘기 나가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갑자기 할 말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시간 막 초과됩니다. 왜냐면 재밌는 얘기가 많죠. 왜냐면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예. 그게 얼마나,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거리, 삶의 과정. 근데 결혼을 못한 거 사실이고요. 혼인신고 해본 적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총각입니다, 총각. 아주 예. 정말, 우리 김원열 교수님 아주 정말 청정 김원열이구만요. 아직
혼인신고 해본 적도 없고. 네. 예. 그 오늘 여기 나오셔갖고 또 이렇게 뭐 선거나 아니 저기 뭐야 선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개팅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그동안 소개가 제가 시민강좌 하는 누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자꾸 소개를 시켜주시는데 예. 소개를 내가 받게 되면 최소한 몇 번은 만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또 많이 받으셨네요. 소개는 많은데 예. 제가 직접 나가본 적이 거의 없죠. 아. 예. 왜냐면 고사를 한 거예요. 예. 내가 생활이. 왜냐면 제가 뭐 일일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출퇴근하지는 않지만, 예. 이제 그런 관계로 폭넓게 이렇게 사귀어보지를 못했죠. 네. 제가. 대학 때서부터 예. 뭐 지금까지도. 저희 우리 인디안 에드님이 네. 눈이 높으시군요. 예, 그래서 나는 눈이 안 높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눈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뜻을 같이 하는 동지적 의미의 여성을, 짝을, 만난다는 이 꿈이.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나는 누나가 없어서 누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현되더라고요. 그냥 뭐 몇백 명의 누님이 한꺼번에 그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인생의 좋은 반려자 꼭 만나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진보 정치 대통합, 진보 대통합을 위해서 우리 누리꾼들, 그다음에 네티즌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얘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 자신도 사실 네티즌이고, 예. 누리꾼, 그리고 뭐 촛불이고, 뭐 그래서 생각을 내가 해보면, 내 자신에 대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사실 촛불의 정신이라는 것이 불의는 참지 못하겠다.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힘과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물리적 한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누리꾼의 역할이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에서도요, 실공간의 교육의 중요성이 있지만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에서 교육이 지금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몸이 하나다 보니까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한계를 많이 겪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운동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래서 네티즌들이 촛불 정신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걸 다양한 방식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찾으면은 있거든요. 예컨대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요. 예. 그럼 뭐 기부를 운동 단체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이렇게 이론의 발달, 뭐 그러면은 이론을 현실성 있게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나는 하여튼 몸으로 실천하는 거는 최고다. 그러면 시민회의의 시민정치실천단으로 활동을 하셔도 되고.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하죠. 진보대 통합은 남의 일이 아니라 네.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고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 민중들의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진보대 통합 길로 진보 정치 하나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몇 분이 우리 김원열 교수님 이 명패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학술단체 협의회. 우리 교수님들하고 연구자분들이 만든 진보적인 학술단체로서는 제일 큰 데입니다. 이 학술단체 협의회의 전 대외 협력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명패는 김원열 교수님이 김원열 전 학술단체 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점. 예, 잠깐 이제 좀 보완하면 네. 학술단체협의회라는 게 인문사회과학 학회들 네. 전국의 전국 학회로서 예를 들면 뭐 한국철학사상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 학회거든요. 예. 이런 전국 학회가 26개가
모여 있는 굉장히 굉장히 커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협의회고, 예, 그 속에서 남들은 뭐 1년, 2년 하는데 제가 3년간 했죠. 예. 그래서 올 초에, 예, 그거를 정리하고 시민회의 쪽으로, 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학교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리고 성대에서 강의도 하셨고. 예, 그렇죠. 예. 지금은 한양 사이버대에서 예, 그렇죠. 기숙사 생활을 제가 오래 했죠. 보면은 성균관 스캔들 보신 분들 계시나요? 예, 그 성균관 스캔들의 그 공간. 그거는 이제 뭐 각색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그 고중도 웬만큼 거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 정규 방송 못 보고 인터넷으로 몇 번 쭉 봤는데 그 대학생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스캔들 없었습니까? 이상하게 그때는 여자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여자 뭐 동료나 선후배들이 그게 참 희한해요. 왜냐면 너무 심각했지 않았나. 우리 사회 문제나 이런 거에 하다 보니까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고 동지냐 아니냐. 이런 좀 경직됐던 적이 있죠. 그런데 기숙사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일깨워주는 계기도 됐고, 놀기도 좋고 학교 안에 있으니까 또 공부하기도 아주 좋은 공간이었죠. 저희가, 우리 인디 안드레님이 그래서 결혼 못 하시나 보다. 여자를 여자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자를 남자로 바라본다든지, 여자를 동지로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하시니까 결혼 못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이 진보 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의 그 범국민 서명운동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uni진보.kr입니다. 그리고 카페는 cafe.daum.net/uni진보. 그리고 트위터는 @uni진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진보 대통합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 추운 겨울에도 저희가 야외에서 범국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추운 겨울날에도 저희가 광화문 지하도에서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내일은 저희가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대회가 있습니다. 이 민중대회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서울역을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민중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시민회의 서명대로 오셔서 진보 대통합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한 게 있는데. 그러시죠, 교수님. 제 강의는 도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이제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강의하고 그럴 때 오시면 됩니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처음처럼 님이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소개할 때 카페는 다음 카페에 진보대 통합이라는 것만 치면 그러면 쉽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교수님이 운영하는 카페도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시죠. 우리 고전 다시 읽기인가요? 우리 고전 다시 읽기라는 카페인데 그게 뭐냐면은 저 대학이나 또는 시민 강좌 이런 데서 2년 주로 물론 인터넷 공간에는 이렇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 우리 고전 다시 읽기에 오면은 이제 다양한 동서고금의 고전도 접하고 또 진보대 통합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우리 고전 다시 읽기요? 그렇죠. 우리 고전 다시 읽기. 사실 저도 회원입니다. 인디 안드레 님이 꼭 들러보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처음처럼 님이 우리 고전 다시 읽기는 12월 22일에 송년회에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또 하셨습니다. 이때 오셔도 됩니다. 송년회 때 직접 뵙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금 이제 시간이 약간 거의 끝날 무렵이 됐는데요.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한 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느끼는 소감, 그리고 내년은 또 진보 대통합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역동적인 한 해가 될 텐데
또 새해에 대한 그 바람, 그 소감이나 바람 한번 뭐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올해 이제 회고의 분위기인데 지나온 제가 사실은 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아볼 겨를 없이 지금 앞으로 쭉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제가 이렇게 느낀 게 그 지방선거 2010년대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거치고 또 시민회의 활동을 쭉 하면서 야, 이게 한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힘든 일이 정말 여러 사람이 뜻을 합치니까 그래도 하여튼 전진이 되는구나. 상당히 큰, 네. 그,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은 중요하죠. 그, 내년에 무엇보다도 사실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을 외면하고, 차별하고, 또 억압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네. 진보 대통합을 통해서 특히나 내년 상반기 안에 제가 생각할 땐 요번에 연석회의가 좀 잘 되고 또 제대로 된 진보 대통합 그 정책도 마련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상반기 안에 반드시 진보 대통합 정당 준비위원회가 꾸려져서 수많은 분들이 그동안 정당 활동을 안 하시던 분들도 당원으로 그 대거 가입해서 몇십만 명의 진보 대통합 정당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제가 작은 뭐 디딤돌과 또는 밑거름이 돼서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 안에 실질적으로 그 총선과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진보대 통합정당 준비위원회가 뭐 결국은 창당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두 분과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상현의 진보 하나로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노무현 재단 그 송년회가 조금 이제 길어지면서 또 저희 이 방송도 한 15분, 한 20분간 이렇게 조금 늦게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난님이 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거의 뭐 송년이고 연말입니다만 저희 진보 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는 그 진보 대통합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고 또 내일은 서울역 광장에서 4시간 동안 또 서명을 받습니다. 항상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내치천 여러분들과 함께 진보 대통합을 위해서 힘차게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부에 초대 손님으로 우리 거리의 철학자 금자님, 우리 학술단체협의회 전 그 대외협력위원장이셨던 김원열 교수님 모시고 또 재미난 시간 보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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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